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튜브 라이브 레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라이브 레코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든지 라이브 현장에서 음악이라든지 콘서트를 유튜브로 라이브 생방송을 할 경우에 뭐가 좀 아쉽잖아요. 현장의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장과 조금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가수들도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는 실제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교회라든지 교회 워십팀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워십을 드리는데 조금 더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분명히. 무슨 논란의 소지는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내추럴한 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어떤 극적인 상황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과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현장의 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미를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음원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게 트렌드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잠깐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델 철치라고 있어요. 베델 뮤직 그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똑같이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을 녹음된 거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여주긴 하는데 이 곡과 그다음에 만나 철치에서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하면 어떨까? 만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팀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두 교회를 비교하다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예요. 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고요. 지금 이제 베델 철치에서 공연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듣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죠. 정말 자연스럽고 와, 이것이 라이브로 표현이 되는 소리인가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링크 주소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또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들어보시면 잘 하고 있어요. 잘 표현되고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 철치에서 하는 그 음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향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목요일 찬양 집회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양 집회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김병상 목사님이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워십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추럴한 소리를 보내줄 거냐, 아니면 조금 가미돼서 가공된 소리를 보내줄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배달철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더 가미를 많이 한 거예요. 인공 조미료를 많이 집어넣은 거죠. 인공 조미료가 뭘까요? 그렇죠. 리버브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집어넣고 마이크를 많이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디언스 마이크를 정말 많이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리버브를 동작하는 방법 자체도요, 나름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오디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져주는 작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컬의 소리와 그다음에 오디언스를 통해서 잔향, 아주 적절한 잔향과 또한 그 가미된 여러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워십의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를 많이 달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를. 여러 가지 악기 다 개별적으로 마이크를 잡아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마이크를 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장의 자연스러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운스테이지라는 것은 이제 객석 쪽 가까이에 있는 스테이지를 다운스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 다운스테이지에다가 마이크, 그러니까 초지향 마이크를 여러 개를 두는 거예요. 스테이지에서 느끼는 그 공간의 잔향들, 그것을 캡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컬이라든지 그 소리를 듣다 보면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그 환경, 그 스테이지 안에서 느껴지는 그 환경의 자연스러운 잔향들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스테이지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초지향 마이크를 여러 개를 놔가지고 그걸 잡아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같이 믹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디언스 마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디언스 마이크거든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오디언스 마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오디언스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 앞에도 이제 오디언스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오디언스 마이크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오디언스 마이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놓고 이제 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한두 개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잔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개의 마이크를 놔야죠. 그럼 장점이 뭐냐면, 하나만 설치해 놓고 그 잔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리를 크게 볼륨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선 치면은 그 소리가 다 앰비언스 마이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꽤 높게 잡아져 있는 마이크는 뭐냐면 그 공간의 잔향들, 분위기 잔향들, 그 잔향들을 잡아내는데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뭐 AKG C414 정도 되는 마이크가 이제 몇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앰비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를 설치를 했으면은 그걸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앰비언스 마이크를 너무 올려놔져 있으면 메인 보컬의 소리라든지 메인 세션, 인스트루먼트 쪽의 소리가 머디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어들이 소리를 낼 때는 오디언스 소리를 조금 줄여줬다가, 싱어들의 소리가 줄어들거나 소리가 약간 포즈 타임이 있을 때, 묵음이 있을 때는 오디언스 마이크 소리를 올려줘서 그 환경에 비어있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게이트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토믹싱이라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디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잡아낼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이제 100에서 200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낮은 주파수 영역은 다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낮은 주파수 영역을 받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악기 쪽 편제에 있을 때. 뭐냐면 킥 드럼하고 아니면 베이스 기타 이 영역이 200Hz 이하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악기에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앰비언스 마이크, 그러니까 어디언스 마이크를 그쪽에다 주파수를 부스트가 돼버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언스 마이크 같은 경우 특히 200에서 100 사이 밑을 다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버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리버브를 정말 많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스튜디오 레코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리버브를 주잖아요. 어떤 거는 플레이트라든지 어떤 거라는 홀 리버브라든지 다양한 리버브를 줘가지고 세팅을 하고 또 별도로는 딜레이도 또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레코딩해서 후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라이브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VCA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리버브를 하나에 묶어가지고 통합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묶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만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악기마다 이 악기 쪽 영역에서는 어떤 리버브를 집어넣을 거고 보컬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또 리버브를 다양한 리버브를 사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킥 드럼이라든 베이스 같은 경우에 리버브를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리버브를 사용할 것인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백월, 그러니까 뒤에 벽에서 반사돼서 오는 소리도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실제 앰비언스에서 받아내는 거는 거기까지 받아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를 써서. 딜레이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브 타임을 잡을 때 그 탭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악기, 그러니까 그 노래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템포, 그러니까 업템포 뮤직 송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그 탭을 쳐가지고 잡아내는 거. 느린, 그러니까 발라드라든지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탭을 쳐서 그 딜레이 성분을 벽에서 반사되는 리버브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또 찾아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다 가공이죠. 다 가공이지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라이브 현장의 녹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베델 철치 한번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좀 배우고 싶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그렇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하는 이 부분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성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라이브 레코딩에 대해서 라이브 공연에 대한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음향을 잡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좀 이렇게 한번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